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래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생활을 마치고 쿨하게 이혼 도장 찍고 새 인생을 시작한 35살 여성입니다. 사는 게 각박한데 이보다 더 각박한 상황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딱 그랬어요. 정말 지옥 같았던 5년 결혼 생활을 끝낸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평생 소원이 정말 좋은 남자 하나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였습니다. 정말 소박한 꿈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늘 행복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요. 친구들은 저마다 부푼 꿈을 꾸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말 그대로 소원이지요. 사실 20대 중반까지는 뭘 해도 나 잘났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랑처럼 들리시겠지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뭐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듯이 저도 정말 인기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인기가 또 끊기지 뭡니까? 친구들은 죄다 연애하거나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 하느라 저 혼자 깍두기였어요. 혼자 솔로 생활을 하다가 지쳤는데 마침 소개팅이 떡하니 들어왔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였지만 사실 소개팅도 처음이라 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혼자 있으니 누구라도 만나보자고 생각해서 힘주고 나갔습니다. 소개받은 남자는 직장도 좋고 인물도 헐친한 사람이었어요. 나이차가 5살 나긴 했어도 직장 탄탄하겠다. 얼굴도 제법 반반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제가 싫진 않았는지 첫 만남부터 열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둘은 만난 그날 사귀게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지인의 말처럼 저희는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준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넘겼었는데 남편과 저는 둘이 정말 잘 맞았어요. 자기, 이번에 놀러 가고 싶은 곳 있어? 나 캠핑 가고 싶은데 요즘 캠핑 유행이잖아. 역시 나랑 잘 맞아. 내가 안 그래도 캠핑장 예약해놨어. 진짜 자기 센스 장난 아니다. 너무 좋아. 마치 제 생각을 다 뚫고 있는 듯이 남편은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죽이 척척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1년 사이에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까지 결정했습니다. 친정에서는 그렇게 빨리 결혼해도 되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나이도 있다 보니 사람 있을 때 얼른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결혼을 했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결혼 생활 4년 차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가끔 남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은 요즘 뭐 하고 지낸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등등의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한 친구가 꺼낸 말이 남 이야기 같았습니다. 내 친구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래. 이혼 소송? 누구랑 바람 피웠대? 자기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웠다지. 진짜 너무 어이없어. 오피스 와이프가 진짜 있더라고. 아유, 남자들은 왜 그래? 자기 아내 있으면서 여자를 또 만나? 결혼하면 아내는 여자로 안 느껴진다나? 그런 이유라고 하던데.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바람 피우는 것도 유행이 있다더군요. 한동안은 동창회, 동아리에서 바람이 일었고 이제는 오피스 와이프가 유행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데 왜 제 이야기도 아닌데 심장이 덜컥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 말이 신경 쓰여서 남편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자 자기는 간이 작아서 그런지 못한다더군요. 여태껏 의심할 여지도 없던 남편이기에 저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의 촉일까요?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뭔가 툭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식당 영수증이더군요. 그런데 그 식당이 몸보신 요리, 보양식 파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복날도 아닌데 왜 이런 음식을 먹을까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친구랑 밥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장대에 두었던 영수증을 보고 남편에게 이거 영수증은 왜 안 버렸냐 하니까 남편이 흠칫하는 표정에 뭔가 느낌이 싸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살피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남편의 차를 탔습니다. 평소에는 제 차를 타고 다니지만 시댁 갈 때는 남편의 큰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의 차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따끔하는 겁니다. 아파서 엉덩이를 들어 살펴보니 그건 귀걸이 한쪽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바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이 너무 주체가 안 되는 바람에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남편 혼자 시댁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덜덜대는 손으로 인터넷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외도 의심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글 하나에는 잘못하면 오히려 의부증으로 의심받는다더군요. 그래서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도 내 남편 바람나서 한 번 잡은 적 있어. 일단 핸드폰부터 뒤져봐.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요즘은 핸드폰이 필수니 그 안에 뭔가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댁에 가지 않자 일찍 식사만 하고 돌아왔어요. 갑자기 이런 적은 없었기에 그래도 걱정은 됐는지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걱정되는 말도 반갑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곤히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남편에게 화를 내고 뒤집어 엎었을지 모르지만 바람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한 흥미일지 아니면 정말 큰 외도일지 모르니 그래서 제 마음을 다잡고 증거부터 확보하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그날따라 잠이 안 온다며 혼자서 영화를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잠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은 서둘러 준비하고는 출근해버렸습니다.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오만 것들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찍 나가길래 그날은 일찍 귀가하겠거니 했으나 남편이 마침 친구들과 술자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니 재밌게 놀다가 들어와. 술자리라서 좀 길어질 수도 있어. 알겠어. 나 먼저 저녁 먹고 쉴게. 평소라면 술자리 있으면 많이 먹지 말라고 잔소리했겠지만
이날은 남편에게 자유 권한을 주었어요.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삐 풀린 남편은 술을 진탕 먹고 만취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씻지도 않고 잤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이럴 수가. 남편의 핸드폰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마치 제가 뒤질 것을 아는 듯이 거의 초기화 수준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바람이 아니라 내가 오해했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도 아무런 증거도 없고 깨끗하다고 하니 네가 오해한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 남편의 차에서 발견한 귀걸이가 분명 수상했습니다. 바람 피우는데 핸드폰이 그렇게 깨끗할 수 없었기에 한동안은 잊고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속내로는 차라리 내 남편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 탓에 제 마음속에 포기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간혹 남편이 씻으러 들어갈 때마다 핸드폰을 찾아봤어요. 핸드폰에는 전화번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뭔가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견하고야 말았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서류를 하나 보내달라고 하기에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는 무심코 서류 양식을 찾는 도중 검색어에 여자 운동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평소 제 운동화 사이즈도 모르는 남편이기에 분명 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는 반찬해고서 남편이 일찍 끝나는 날 미행을 결심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만날 거야. 좀 늦어도 이해해. 아, 그래? 네, 그럼 나도 저녁 먹고 들어갈게. 알겠어. 이따 봐. 저는 태연하게 남편에게 친구들을 만날 약속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야 남편이 경계를 풀고 그 여자를 만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남편의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어요. 회사 끝나는 시각이 되자 남편은 서둘러 차를 끌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차를 세운 남편은 어떤 여자와 만났어요. 설마 했던 의심이 확신이 서자 저는 불안함과 함께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식이 미쳤나? 감히 나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서 그 현장을 덮치려고 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면상도 보고 싶었고 남편의 웃는 얼굴을 한 대 갈겨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빨리 이 현장을 잡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급히 세웠습니다.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데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하차, 사고가 나버렸어요. 하필 이런 순간에 누가 내 차까지 들이받는 건지 열이 뻗쳤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고였기에 저는 상대 운전자에게 난 괜찮으니 가라고 했어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이 자리를 뜰 것 같은데 여기서 잡혀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를 박은 가해자가 자꾸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저 진짜 급해요. 아예 안 돼요. 경찰 불렀으니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뺑소니로 신고하려고요? 신고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저 좀 가볼게요. 저는 급하다며 가해자에게 사정했지만 가해자는 안 된다며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 하는 사이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장을 잡아서 바로 두 사람을 혼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나 친구 만나서 밥 먹고 들어왔어. 그래? 친구 누구? 제가 친구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동창이라고 하면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냥 사실 여자였고 누구였다고 말했다면 저는 더는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만 봐도 내게 숨기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 남편을 다시 미행하기로 했어요. 회사에는 죄송스러웠지만 제가 제정신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동창회에 있다는 소리에 신이 난 듯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빨리 차를 몰고 달렸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했습니다. 배신감이 치솟아 저는 달리는 남편의 차를 뒤쫓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차가 어떤 트럭에 가려 안 보이는 거예요. 저리 비켜. 안 보인다고. 트럭이 지나가는 순간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고 두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50대 50대 확률이었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꺾어보자 해서 최대의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좀 더 달리다 보니 다행히 남편의 차 뒷공무니가 보였어요. 그대로 달리던 차는 어떤 한적한 시골의 카페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망할 놈의 자식이라며 남편을 욕하면서 남편이 들어간 카페를 살폈어요. 남편은 카페에 들어가 그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여보? 이거 좀 나. 내가 나타나니까 겁나니. 너 달고 태어난 놈은 믿을 게 없다고. 딱 너를 말한 거네. 여보, 오해야, 오해. 웃기고 있네. 야, 이년아. 넌 안에 있는 남자랑 만나서 그 이윤을 저지르고 싶니? 아니라니까, 여보. 이 사람, 내 누나야. 뭐? 저는 흥분해서 남편의 뒷머리채를 잡고 소리 질렀어요. 남편은 아프다면서 저에게 손 좀 놓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씩씩대다가 누나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벙쪘어요. 그도 그런 게 결혼한 지 4년이나 되었지만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여자가 불륜녀가 아닌 이복 누나라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둘을 번갈아 봤어요. 이복 누나여도 누난데 이렇게 안 닮았어? 남매가 뭐 다 닮았냐? 왜 탁 친탁 다 다르지? 제 말에 남편은 자기가 아버지가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도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안 계신 남편이 안쓰러워 더 애정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외도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걸 알면 제가 실망할까봐 계속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했겠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런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뭐라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겁을 하면서 너도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겠냐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한편으론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요. 엄마는 달라도 우리는 남매니까 최근 들어서 서로 연락 트고 자주 만났어. 근처에서 만나면 왠지 오해받을 것 같아서 외곽에서 만난 거야. 남편은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서야 속이 시원하다며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해할 만한 거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런 말을 듣고도 왠지 찜찜했어요. 이렇게 알게 됐으니 반갑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남편의 노이라는 사람은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로 눈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웃었어요. 솔직히 저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기분이 상했어요.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전 신우이를 남편의 불륜녀라고 생각했으니 좋게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슬쩍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불쾌해하는 저에게 오해 말라며 같이 차나 마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차 마시는 동안 저보다 아주 둘은 죽이 잘 맞는데 그마저도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집으로 가는데 남편은 신우이를 데려다 주겠다고 출발했고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이를 데려다 준다는 남편은 2시간이나 넘어서 들어왔어요. 누나 데려다 준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 집 앞에서 차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우리 인연이 좀 깊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솔직히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솔직히 들킬 줄 몰랐어. 그럼 평생 나 속이고 살려고 했니? 이거 사기 결혼이나 똑같아. 미안해. 이제 진짜 숨기는 거 없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한 번만 더 날 속여봐. 너 그땐 국무회가 없을 줄 알아. 남편은 굽신대면서 저에게 쩔쩔맸어요. 솔직히 남편이 외도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처음 보는 신우이가 생겼으니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진짜 그날은 남편의 밉상 맞은 얼굴을 몇 번이나 꼬집고 난 후에야 잠이 왔습니다. 어쨌든 부모도 안 계신데 신우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서로 왕래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고삐가 풀린 듯한 남편은 뭐만 생기면 신우이에게 가져다 주자고 했습니다. 없던 시댁 식구가 생겼는데 남편은 속 편해 보였어요. 집에 건강식품이라도 선물 들어오면 냉큼 가져다가 신우이에게 갖다 줬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야, 네 누나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해봐라. 나쁜 자식아. 알았어. 장인 장모님한테 이번에 용돈 좀 보내드려. 그래놓고는 신우이에게도 줄 선물을 보고 있더군요. 혼자 사는데 필요한 게 많다면서 직접 챙기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였다면 밉상 맞아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누나라고 끔찍히 챙기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신우이에게는 정이 안 갔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혼자 사는 신우이가 걱정된다며 밤이고 낮이고 이것저것 사다 나르고 전화도 자주 했어요. 저에게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신우이와 통화만 하면 화기애애하고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아기 다루듯 하는 신우이가 더 밉상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볼 일이 있어서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시고모님을 뵀습니다. 평소에 잘 뵐 일이 없었는데 근처 친구네 집에 가시는 길에 선물을 사려고 들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고모님께 생각을 좀 하다가 신우이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고모님, 최근에 그이 누나랑 만났는데요. 원래 연락 안 하고 지내세요? 동헌이 누나? 동헌이한테 누나가 어딨어? 네? 그이는 배다른 이복 누나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이고, 무슨 핵을 망측한 소리야. 네 시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오해한 거야. 뭐라고요? 정말 없던 일인 거죠. 저는 진짜 머리가 뱅뱅 도는 것 같았어요. 시고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의 거짓말을 지금까지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고모님은 펄쩍 뛰시며
시아버지는 외도라는 걸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새끼가 정말 나한테 가족으로 사기를 쳐? 저는 나불싸 눈구렁이 남편의 거짓말에 내가 당했구나 싶어서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시고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는데 태연하게 거짓말하던 남편이라 그년 얼굴이 떠올라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를 속인 만큼 그 년놈들에게 복수를 꼭 해주자 다짐했죠. 두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 앞에서 남매 노릇을 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작정하고 신우이의 집에 가자고 했더니 멍청한 남편은 좋다고 하더군요. 신우이의 집에 가보니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열받았어요. 저는 뒤늦게 만난 남매라 핏줄이 당겨 애정이 깊냐는 식으로 비아냥댔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불륜녀는 남편을 보며 씩 웃기만 했어요. 저는 일부러 실수인 척 그 액자를 탁 쳐서 깨버렸습니다. 어머, 실수했어요. 어쩜 좋아요? 아, 이거 아끼던 액자인데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불륜녀는 제가 액자를 깨자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남편이 있어서 그런지 애써 괜찮다고 말했어요. 저는 불륜녀와 남편이 액자를 지우는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그 여자의 칫솔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웃긴 것이 옆에 남편의 칫솔도 버젓이 있더군요. 열받은 저는 남편의 칫솔을 변기에 쓱 한번 닦아서는 얹어놓고 나왔어요. 나중에 꼭 그 칫솔로 이 닦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그 정도 복수는 애교죠. 그 다음날 저는 두 사람의 칫솔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발뺌 못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걸리기만 해보라는 생각이었어요. 역시나 두 사람의 검사 결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남이라고 나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남매의 눈빛이라고 볼 수 없었죠. 남편은 그 여자와 있는 현장을 저에게 딱 걸리니 자기 부모님을 팔아 누나라고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남편의 속임수에 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저는 제 앞에서 애교 떨던 남편의 면상과 눈웃음을 쪼개던 불륜녀를 떠올리면서 분노에 차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이 개자식과 개상년, 너넨 내 손에 죽었어. 그 둘을 생각하면 바로 불러서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가볍게 넘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둘도 꼭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과 그 불륜녀의 가증스러운 면상을 떠올리며 어떻게 할까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옆에서 늘어지게 사는 남편의 얼굴을 휘갈겨 주고 싶은 마음을 꾹 억누르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여보, 친척들한테 누나 소개하고 같이 모이는 건 어때? 뭐? 아이, 갑자기 왜 소개해? 뭐 그렇잖아. 배달 1인 해도 남맨데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겠어? 누나가 불편할 수도 있고 아이, 좀 그렇지. 형님이 왜 불편해? 솔직히 불편하면 외도로 낳은 자기가 불편해야지. 그렇긴 한데 어차피 우리끼리 오가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가족 모임에 데리고 가자. 일단 누나하고 상의 좀 해볼게. 남편은 제가 불륜녀를 친척들에게 소개하자며 추석 모임에 데려가자 하니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식은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그런 모습이 웃기기만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를 들어 시 고모님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았어요. 너무 놀라시게 하지 말고 전화부터 드리려고 한다니까.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며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전화만 들기만 하면 남편은 긴장해서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혹시라도 그 사실을 말할까봐 겁이 났던 거겠지요.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둘을 혼내주려고 고모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카페로 그 불륜녀를 불렀어요. 불륜녀는 저와 누군가 앉아있자 남편에게 이야기 들은 게 생각났는지 후다닥 내빼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불륜녀를 뛰어가서 붙잡았어요. 왜 그냥 가세요? 고모님이랑 인사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다음에 내가 따로 인사드릴게. 그래도 사람 성이 더 있지. 어른이 밖까지 나오셨는데 어쩜 너무 예의가 없으시네요. 그치. 내가 정말 미안해. 다음에 크게 한턱 쓸게.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엔 얼굴이라도 비추시고 인사 제대로 하세요. 안 그럼 저 화낼 거예요. 불륜녀는 진땀을 빼며 알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겁을 먹다니 그만한 심장으로 바람을 잘도 피웠다 싶었죠. 그날 남편은 불륜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보고 시고모님을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몇십 년 만에 만난 누이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다고 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더군요. 저는 이런 작은 복수로는 성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매일같이 친척들 모일 때 누나를 데려가자며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별별 핑계를 다 댔습니다. 누나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의 연락을 피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어차피 가족인데 만나야 한다면 제가 직접 설득해 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아니라면서 저에게 다음 모임에 꼭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핏줄도 아닌 자기 불륜녀를 가족 모임에 당연히 부를 수 없었겠죠. 저는 어차피 친척들 모여서 얼굴 좀 트고 살자며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부르겠다고 남편을 겁줬어요. 남편은 불륜녀가 해외여행을 가서 바쁘다며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불륜을 감추기 위해 참 애쓰는 모습에 찌질해 보였어요. 그런 사실을 듣고 나서 제가 자꾸 부르자 불륜녀는 저와 같이 만나는 것도 불편해했습니다. 그러고는 만나자고 하면 아프다 바쁘다 할 일이 있다며 둘러댔어요. 그러면서 자기 둘끼리 뭐라고 통화하는지 남편은 쩔쩔매면서 통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더욱 괴롭히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은 저 때문에 불륜녀와 만나지 못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 마음의 싹도 싸그리 잘라주고 싶었습니다. 형님은 언제까지 혼자 살 거래? 자기가 챙겨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이도 있으신데 결혼하셔야지. 아직 제 짝을 못 만난 거지. 뭐 요즘은 혼자도 살기 좋지. 아유, 혼자가 뭐가 좋아. 다 늙어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해.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소개해줄게. 뭐? 무슨 남자를 소개해줘? 아직 형님도 결혼하기에 괜찮아. 형님보다 연하다 나을까, 연상이 나을까? 당신한테 하는 것 보면 아무래도 연하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자기가 형님 남친이라도 돼? 잘 돼서 결혼하면 좋지 뭐. 신경 안 쓰이고. 신의 행세하는 불륜녀에게 연하남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니 남편은 안 된다며 저를 말렸어요. 제가 아는 동생 중 잘생긴 동생을 언급했더니 그게 당황하더니 밥 먹다가 살해까지 들려서는 한참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자 마음은 여자가 잘한다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했죠. 그리고 저에게 누구랑 연락하는 거냐며 계속 집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집착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났는지 내가 먼저 만나보겠다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불륜녀와 셋이 만날 때 그녀에게 잘생긴 동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륜녀는 슬슬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사진을 뚫어지게 보더군요. 남편보다 잘생긴 얼굴이 내심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러더니 집에 와서는 둘이 싸우는 건지 한참을 밖에서 통화를 하는데 남편의 화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싸우고서 기분이 좋지 않은지 남편은 계속 심통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말했어요. 약속 잡아놨으니 형님한테 전해줘. 뭐? 아이 진짜 약속 잡았다고? 형님 결혼시켜야지. 동생이면서 어쩜 그리 무관심해? 저는 정말 약속 잡았다면서 남편에게 다그쳤습니다. 신우이에게 잘 전달해서 꼭 데리고 나오라면서 말이죠. 약속 당일 남편은 기었고 그 자리에 쫓아나왔습니다. 하지만 소개팅은 거짓말이었기에 불발됐고 그런 불륜녀를 보면서 남편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밥이나 먹고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티는 내지 못하더군요. 그 일로 둘이 다퉜는지 한동안 셋이 보자고 하면 질색하면서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더 열받게 만들기로 했어요. 둘이 어찌 풀었는지 모르지만 또 시누이 집에 간다고 하면서 나가는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둘이 만나는 것은 곧 뻔한 일이니까요. 남편은 제게 집에 있으라 했지만 저는 둘이 내 험담을 하는 거 아니냐며 쫓아갔습니다. 가는 동안 제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줄 테니 신우에게 말하지 말라고 방문했죠. 남편을 먼저 들이밀고 들어가자 불륜녀는 슬립 하나만 걸치고 나왔더군요. 제가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하자 불륜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남자 불렀나 봐요. 제가 더 부끄럽네요.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남자야. 요즘엔 사귀지 않아도 같이 잠만 자는 사람들도 많대.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불고락 푸르락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불륜녀의 집에 혼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오해하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계속 불륜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캐물었는데 남편은 순간 버럭하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분노가 일었는지 화를 내더군요. 저는 미쳤냐며 시누이가 애도 아니고 남자가 있어도 벌써 여럿은 있었겠지 하며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하는 불륜녀와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불안했나 봐요. 집에 와서는 참지 못하고 시누이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전화통을 한참 붙들었습니다. 집착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더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불륜녀와 이야기가 잘 안 됐는지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남편이 못나 보였고 더 압박을 가했어요. 자기가 너무 형님 신경 쓰고 걱정하니까 이젠 진짜 결혼사인데 소개해야겠어. 알아서 잘하겠지. 왜 자꾸 남자 타령이야. 증이 제 머리 못 갔는데 내가 결혼정보 회사도 알아봤어. 아니 뭐 결혼하는데 돈을 들여. 형님 나이 생각해봐. 결혼정보 회사 가면 원하는 남자들하고 소개팅하면 빨리 갈 수 있어. 남편은 제 말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달이 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 드러나며 불륜녀에게 원하는 남자 타입을 알려달라고 하며 말했어요.
불륜녀가 말하는 남자 유형을 말하자 남편은 기분이 좋지 않은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결혼까지 밀어붙일까봐 속이 꽤 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 쿨하게 남편 카드로 불륜녀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켜줬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걸 자기 카드로 긁냐며 흥분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내가 늙어서 형님 시중까지 들어야 돼? 그리고 다 늙은 형님 좀 그만 쫓아다녀. 마마보이도 아니고 창피한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부끄러웠는지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불륜녀의 결혼정보회사까지 등록해주니 배알이 꼴렸을 거예요. 속으로 너무 통쾌했어요. 결혼정보회사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남편은 그것도 속이 쓰렸나 봐요. 불륜녀와 만날 때마다 제가 쫓아다니니 저를 따돌리려고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돌릴 수는 없었죠. 남편은 자기가 다른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하더군요. 집에 나만 놔두고 맨날 어딜 그렇게 다녀? 치사하게. 나도 같이 다닐 거야. 애처럼 왜 그래? 누나랑 할 이야기 있다고. 내가 남이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나도 좀 듣자. 집에 좀 있어. 다음에 같이 보면 되잖아. 싫어. 나도 같이 놀아. 아니면 내가 다른 친구 한 명 더 부를까? 남편은 결사 반대했지만 저는 제가 아는 친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는 친구 중 정말 멋진 남자 사람 친구 한 명을 불렀어요. 그 친구에게는 사전 설명을 해놓고 그 불륜녀를 꼬연해보자 했습니다. 남자 사람 친구는 남편과 불륜녀가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생각하면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다 같이 만나고 제가 그 친구와 친한 모습을 보이자 남편도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륜녀 역시 그 친구의 시선을 끌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나이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저와 동갑이라 솔직히 좀 더 시선 끌만한 사람이었죠. 친구여도 그렇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형님이랑 잘 되게 해주려고 부른 거야. 다른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제가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싫고 불륜녀와 그 친구랑 사이가 좋은 것도 싫었나 봅니다. 밥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계속 뚫어지게 그 친구에게만 시선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륜녀가 술을 마시다가 흘리자 제 친구가 적극적으로 닦아주는 걸 보고 폭발했습니다. 그 손때 쇼디 함부로? 여보, 되게 예민하다. 흘리면 닦아질 수도 있지. 그래, 동원아, 난 괜찮아. 불륜녀는 그 친구에게 빠져서 눈치가 없이 남편에게 자기는 괜찮으니 놔두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친구의 손이 불륜녀에게 닿는 걸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짜증을 내다가 옆에 있던 화로에 옷까지 태워 먹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자며 난리를 피웠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친구와 불륜녀는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불륜녀는 싱글인 그 친구가 나이도 8살이나 많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보이자 마음이 부풀어 보였어요. 저는 그럴수록 남편의 얼굴이 서색이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륜녀는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해서인지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가는 차 안에서 불륜녀는 저에게 그 친구의 정보를 물어보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 어차피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어서인지 싱글이 낫다고 판단했나 봐요. 싱글벙글한 불륜녀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불륜녀는 저에게 달되면 한 통 내겠다며 차에서 내렸어요. 남편은 차에서 잠깐 기다리라며 불륜녀를 따라 들어가더니 아파트 입구에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좋냐?
아주 해볼래, 손음? 아휴, 아내나 잘 챙기세요. 너도 아내한테 엄청나게 질투하고 있더구만. 아니, 그게, 그 자식이. 몰라. 네가 먼저 시작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해. 가봐. 네 아내 기다리잖아. 남편은 할 말을 다 못하고 차에 있는 제 눈치를 보고는 차에 탔지만 운전에 집중도 못했어요. 불륜녀는 남자라면 사족을 못 썼고 남편은 그런 불륜녀가 불안했나 봐요. 집에 가는 내내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탕소주를 마시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친구와 불륜녀의 약속을 잡아주곤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글쎄, 둘이 잘 되려나 봐. 다음엔 둘이 만난대. 뭐? 야, 그걸 왜 둘이 만나게 둬? 나이 30 넘은 사람들의 연애까지 왈가왈부하니? 속 좁은 영감탱이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이 가까워질까봐 걱정했나 봐요. 저는 친구에게 적당히 불륜녀를 상대하다가 연락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불륜녀는 남편과 한동안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했어요. 야, 나이도 많으면서 거짓말에 여우짓에 엄청나게 밝히더라. 그러니까 내 남편을 꼬셨겠지. 진짜 생각 같아선 여자고 뭐고 걷어차주고 싶던걸. 남편이 그 여자한테 눈이 멀었나 봐. 이제 슬슬 끝낼까? 친구는 불륜녀랑 만나주는 것도 지친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온갖 선물 공세를 다 하면서 사귀고 싶어서 안달이 나 보였대요. 남편이 하도 붙어먹길래 그들이 되게 가깝고 떼어낼 수 없는 사이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제 친구는 놀아줄 만큼 놀아줬다 싶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자 불륜녀는 제 친구와 갔던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친구와 연락되느냐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제 앞에서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불륜녀를 보며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쭈그러든 것 같았습니다. 불륜녀는 상당히 힘들어했고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안 피던 담배까지 피워대며 속을 태웠습니다. 무슨 사춘기 사랑에 빠지고 시련을 겪은 사람처럼 굴었어요. 사실 그때 분위기로는 두 사람이 헤어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욕정에 눈이 멀었는지 불륜녀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불륜녀를 위로하면서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비상금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도 자기가 결혼 전에 모아뒀던 돈과 상여금 일부를 빼놓고 했던 통장이었나 봅니다. 그 통장을 보니 그 여자와 모텔에 간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사줬던 선물들이 찍혀있더군요. 그 여자에게 쓸 돈은 있고 저에게는 어쩌다 한번 사주고서 생색내는 남편을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가서 있는 돈을 다 뺐어요. 남편은 뻔히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통장을 쓰려다가 잔액 부족에 떠서 깜짝 놀랐는지 집에 와서 저에게 혹시 통장 하나 못 봤냐고 물었어요. 여보, 혹시 내 통장 하나 못 봤어? 무슨 통장? 그게... 남편은 차마 저에게 비상금 통장이 있다는 걸 말하기 어려웠는지 아니라고 하고서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뒤통수를 집에 있던 두꺼운 책으로 세게 내려쳤어요. 남편은 갑자기 왜 이러냐고 저에게 짜증을 냈지만 저는 그의 눈앞에 그 통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걸. 집에 두고
이걸 내가 발견 못할 거로 생각한 네 머리는 돌덩이니. 혹시 열어봤어? 너 바람 피우면서도 돈도 잘 쓰더라. 부모 팔아가면서 바람 피우면 좋냐? 왜? 또 신우이라고 한 번 더 우겨보지. 네 족보는 개족보라고 말해봐.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던 남편은 제가 유전자 검사지를 들이밀자 사색이 되었어요. 그러자 저는 말도 못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얼굴이 뻘개져서는 자신이 한 짓을 상기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싸대기를 세차게 쳤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저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네 두 년놈들은 절대 가만 안 둔다며 말입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는 이혼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뻔한 레파토리를 하는 남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은 내가 결정한다며 이혼해도 곱게 이혼할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두고 보라고 했죠. 손이 불어 터지도록 밤이 새도록 남편을 두들겨 패고 나서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녀를 당장 제 앞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륜녀만은 괴롭히지 말라더군요. 얼마나 사랑하면 나보고 괴롭히지 말란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열이 더 뻗쳤습니다. 저는 당장에 아침부터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설설 기면서 이러지 말라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 집으로 가서 냅다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아프다고 소리치는 여자를 내팽개치고는 여자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이 쌍것이 바로 내 남편 꼬야는 늙은 여우입니다. 둘이서 남매라면서 붙어먹었네요. 이것들이 살릴까요? 죽일까요? 제 말에 아파트 사람들이 한둘 나오더니 누구냐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불륜녀는 제 발목을 잡고 집안에서 해결하자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불륜녀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도 알려질까봐 불륜녀의 곁에 있지도 못하고 나무 뒤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라 그런지 금방 불륜녀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수군대더군요. 불륜녀는 그런 게 아니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에게도 들려왔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짧은 것 입고 남자랑 팔짱 끼고 들어갈 때부터 알아봤다. 여자 혼자 살면서 결혼한 남자를 꼬이다니 미친 거다. 라는 소리들을 말입니다. 남편은 보다 못해서 불륜녀를 부축하러 나왔지만 사람들의 소리에 질겁했어요. 그 자기 안에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면상 좀 봅시다. 남편은 주민들의 말에 겉옷을 자기의 머리에 걸친 뒤 불륜녀를 부축했습니다. 불륜녀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의 얼굴은 다 보이는데 남편 얼굴만 숨기는 꼴을 말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는 얼굴을 공개했어요. 남편은 부축하던 불륜녀를 팽개치고는 자기 얼굴을 후다닥 가렸습니다. 다시 머리 좀 놔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여보라는 소리도 하지 마. 더러우니까.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불륜녀는 자빠진 상태로 망연자실해서 울고만 있었어요. 오히려 몇몇 주민들은 잘한다며 저에게 힘내라는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를 속이고 행동했던 그 두 년놈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이 안 풀려서 기존에 제가 알던 남편의 지인들에게도 말했어요. 남편이 친누나와 바람이 났네요. 어쩌면 좋죠? 저 이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남편이 말했던 대화 내용과 카톡 대화 내용 캡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최대한 절박한 말투로 보냈더니 다들 연락이 와서 그 자식 어디 있느냐며 알려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둘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보더니 인정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지인들도 저와 친했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친구로 지내기도 싫다, 역겹다는 반응이었어요. 심지어 걔도 자기 가족은 안 건드린다며 욕정에 발광하는 천하의 개자식으로 말하며 절 위로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에게 직접 전화해서 쌍욕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만해달라며 친구들에게 해명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래야겠어요?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것을 돌려줘도 모자랐는데요. 결국 남편은 남편의 입으로 그 여자는 자기의 불륜녀라고 말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네가 아무리 본디 없이 태어났다 해도 친누나랑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냐? 아니, 그게 사실 내 친누나는 아닌데 나랑 바람난 여자야. 내가 아내를 속이려다 보니 친누나라고 했어. 뭐, 너 진짜 또라이 아니냐? 어떻게 재수 씨한테 그딴 거짓말로 불륜을 둘러대? 창피한 줄 알아. 동창회에 이미 네 소문 파다하게 퍼졌어. 넌 앞으로 나오지 마. 쪽팔리기 싫으면. 야, 네가 그래도 내 20년 지기인데 해명 좀 해주면 안 되냐? 미친 새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도 너 같은 사람 되기 싫어. 네가 알아서 해. 남편 친구는 남편이 여자에 미쳤다며 저에게 대화 내용들을 보내주며 아예 손절했다고 했어요. 이혼하면 혼자서 많이 힘들 텐데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헛산 건 아니었어요. 남편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 자식하고 어울리면 같은 인간 말종 된다며 남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친구 중 하나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녀서 회사까지 소문이 파다했어요. 친구긴 했어도 자기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외도라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쉽게 그 소문이 터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불륜도 문제인데 누나랑 바람이 무슨 말이냐면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서대요. 결국 남편은 자기 입으로 회사에서도 친누나가 아니라 자기 불륜녀였다고 해명하다가 윤리위원회에 불려가서 결국 퇴사하라는 결정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사내 소문이 퍼져서 골머리를 앓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 애정이 컸는데 졸지에 백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제 보잘것도 없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제 옆에 뒀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했어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해주는 길은 바로 돈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불륜녀가 남매 코스프레를 하면서 저를 속였던 과정들을 상세히 적어낸 덕에 법정에서도 판결이 쉽게 났어요. 아내를 옆에 두고 친누나라며 불륜을 저지르고 기만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불륜녀에게도 상간녀 낙인을 찍어주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지 불륜녀는 자기가 돈도 없다며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월세인데 그 보증금마저 빼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바람도 사람 봐가면서 피웠어야지. 이제 와서 용서? 내 앞에서 신우이라면서 깝죽거릴 딴 언제고. 야, 또 해봐. 넌 네 나이가 부끄럽지도 않냐? 50대고 60대여서도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고 살아 이 썩을 거사. 뭐라고 욕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그 사람하고도 헤어졌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됐어. 너희 부모님께 집이라도 팔아서 위자료 다 챙겨달라고 해. 난 10원 한 푼도 못 빼줘.
불륜녀는 여태 남자에게 의지해서만 살고 돈만 퐁퐁 쓰고 살아서 그런지 가진 것도 없었어요. 눈물 범벅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저에게 엎드려서 우는데 불쌍하기보다 이런 게 쓰레기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돌아서자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가진 욕을 다 하더군요.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제 코가 석자인데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듯 했어요. 생각 없이 자기의 불륜녀를 제게 자기의 친노나라고 속였던 남편은 결국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다 이야기했거든요. 진작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고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조카가 그럴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두는 바람에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털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었어요. 이직할 때도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를 본다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쉽게 취직도 못했나 봅니다. 자기 잘났다고 바람이나 피우던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공기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사기꾼 같은 남편 놈과 같이 살던 집에서는 하루라도 더 있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도 완전히 끝이 났는지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도 자기의 불륜을 감추려 친노나라고 했던 사람이 뭔들 못 속이겠냐며 만류했습니다. 저 역시 다시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제가 두려울 건 없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이혼이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었는지 새로운 직장에 좀 더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돌싱의 생활을 즐겁게 즐기고 있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가 된 지금도 홀가분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간혹 과거를 생각하면서 남편이 새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분들, 참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모두에게 행복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